서울의 밤 공기가 유난히도 짙어지던 어느 주말, 스튜디오 유리창을 타고 올라온 함성의 온도는 분명 달랐다. 몇 해 사이 정점을 찍었던 트로트 붐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던 그 사이, 무대의 중심을 다시 뒤집어 놓은 4개의 이름이 동시에 각성했다. 신승태, 최수호, 김준수, 김용빈. 이 4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과 현대, 국악과 대중, 테크닉과 감성의 경계를 유영하며 멈춘 듯 보였던 시계를 다시 빠르게 돌려놓았다. 그들의 등장은 단순한 인기의 재점화가 아니라 장르의 체질을 바꾸는 사건에 가까웠다. 성대가 열리는 순간마다 객석의 공기는 결을 달리했고 TV 화면 너머로도 전해지는 진동은 명백했다. 트로트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왔고 그 한복판엔 이 4사람이 있었다. 가장 먼저 귀를 사로잡은 이름은 신승태였다. 그는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표현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드문 사례다. 퓨전 국악밴드 싱싱에서 내공을 다지고 경기소리 경창대회 명창부 대상을 거머쥐며 전통의 정수를 체득한 뒤 송가인의 권유로 트로트에 입문했다는 전환의 드라마는 이미 팬덤의 고전으로 회자된다. KBS 트롯 전국체전으로 대중에 각인된 이후 현역가왕 2에서 4위에 오르기까지 그의 꺾기는 늘 한 박자 뒤집어 객석의 호흡을 빼앗았다. 굳이 높이 치켜세우지 않아도 늘 곧게 서 있는 소리, 절제된 호흡으로 파문을 만들었다가 한순간 전광석화처럼 몰아치는 클라이맥스. 한일가왕전에서의 승리 장면은 그래서 더 강렬했다. 현란하지 않은데도 무너뜨리는 힘, 마치 달빛이 물결 위를 걷듯 맑은 중저음이 객석을 길게 스치고 그 끝에서 가왕전 타이틀을 코앞까지 당겨놓은 복면가왕 진출은 경계의 시대가 끝났음을 조용히 선언했다. 남자 송가인이라는 별칭은 단지 성대의 힘 때문이 아니라 전통을 품고 대중의 심장에 닿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상징이었다. 최수호가 보여준 것은 젊음의 가속력이었다. 20대의 체력과 호흡으로 트로트의 박자를 다시 새긴 그는 미스터 트롯 2와 현역가왕 2를 연속 통과하며 2시즌 내내 상위권에 머물렀다. 숫자만 보면 5위와 6위라는 결과지만 무대가 끝날 때마다 남는 건 늘 결과를 넘어서는 질주감이었다. 국악 전공자로서 혀끝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구성진 장단, 정통 트로트에서 악곡의 선을 길게 잡아 견인하는 안정감, 대중가요로 넘어올 때는 호흡 사이에 여백을 심어 감정선을 밀고 당기는 영리함까지. 어릴 적 일본에서의 생활이 더해져 한일가왕전에서는 곡의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무대 장악력이 한층 성숙해졌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첫 미니 앨범의 행보다. 초동 25,000장이라는 수치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료했다. 팬덤은 이미 존재했고 팀은 재발주를 선택했다. 타이틀곡에 과감히 구음을 얹어 전통적 리듬을 팝의 질감으로 번안한 편곡은 트로트가 가장 트로트다울 때 오히려 가장 현대적일 수 있다는 역설을 증명했다. 그 순간부터 최수호는 누군가의 동세대 아이돌이 아니라 다음 장을 여는 서사의 화자가 되었다. 김준수의 등장은 판을 다시 그리는 풍경화에 가까웠다. 국립창극단 최연소 입단이라는 이력은 이미 한 장르 안에서의 정점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안주가 아니라 확장이었다. 풍류대장에서의 준우승을 지나 뮤지컬 무대를 수놓던 그는 현역가왕 2에서 목소리의 문법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했다. 절정의 순간에 내는 치받침이 아니라 감정의 결을 따라 선율을 길게 눌러 그라데이션을 만든다는 느낌. 국악계 아이돌이라는 수식은 외모에서 비롯된 호명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중이 열광한 지점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전통에서 훈련된 정확한 발성과 현대 무대에서 체득한 시선의 디테일이 만나 만들어낸 무대 구성력. 한일 톱10쇼에서 신승태, 최수호와 함께 국악 어벤져스라는 이름을 얻은 순간은 상징적이었다. 3사람이 나란히 서서 다른 색의 소리를 내는데도 무대는 혼잡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정해졌다. 각자의 강점이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하나의 서사를 밀어올리는 합주. 이 조합은 트로트가 국악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국악이 트로트를 밀어올리는 장면으로 기억됐다. 그리고 김용빈. 미스터 트롯 3회 우승자이자 방송 내내 대국민 응원 1위를 놓치지 않았던 그는 결과를 넘어서 과정 자체로 역사를 썼다.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던 학창시절,
아이돌 제안을 받을 정도의 외모와 스타성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지만 지금의 김용빈을 설명하는 단어는 단연 목소리의 결이다. 맑은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중저음의 쓸쓸한 색, 그것이 무대를 맴돌다 마지막 후렴에서 한 계단 더 가라앉을 때 객석은 일제히 숨을 들이마신다. 우승 특전곡이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한 날의 장면은 그래서 또렷하다. 트로피를 든 손보다 방심처럼 새어나온 한숨 같은 웃음, 그 웃음 뒤에서 비로소 거대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자각하는 표정. 예능으로의 도전은 이 캐릭터의 결정적인 입체감을 더했다.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는 망설임과 어수선함, 허당기를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솔직함으로 거리감을 걷어냈다. 황태자라는 수식이 왕좌의 냉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태도, 바로 그 지점에서 팬덤은 목소리보다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네 사람이 만든 지형도를 한눈에 펼쳐 바라보면 한 축은 전통에서 현대로, 다른 한 축은 실력에서 서사로 뻗는다. 신승태는 전통의 호흡으로 현대의 박자를 설계하고 최수호는 젊음의 체력을 정통의 궤도에 얹어 속도를 낸다. 김준수는 국악의 문법을 대중의 감각으로 번역해 장르의 폭을 넓히고 김용빈은 로맨틱한 중저음으로 무대의 온도를 낮췄다가 한순간 감정의 파동을 세게 일으키며 곡을 완성한다. 이 네 가지 방향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마다 새로운 길이 생긴다. 연출의 측면에서도 변화는 분명하다. 국악 타악의 타건이 도입부에서 관객의 심박을 늘리면 스트링 라인이 중반 이후 멜로디의 선을 길게 당겨 올리고 마지막에는 브라스가 콘서트홀의 천장을 열어젖힌다. 이때 보컬은 악기의 뒤에 숨지 않는다. 오히려 악기를 끌어당겨 가사와 서사를 함께 밀어올리는 전면의 에너지로 변한다. 그래서 그들의 무대는 항상 길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기억의 길이가 길다. 무대가 끝나도 여운이 쉽게 꺼지지 않는 이유다. 무대를 떠나 일상의 장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각성의 본질은 더 선명해진다. 새벽 연습실의 자그마한 스탠드 조명 아래 악보의 도돌이표가 닳아 사라질 만큼 반복된 연습, 숨이 가빠오르는 마지막 구간에서 한 박자 더 버티기 위해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두드리는 작은 리듬. 투어 버스 창문에 기대 선잠에 빠진 얼굴, 콘서트가 끝난 뒤 젖은 셔츠를 갈아입고도 한동안 무대 위의 조명을 눈꺼풀 안쪽에 품고 있는 표정. 이런 사소한 자잘함의 집합이 거대한 무대의 중심을 만든다. 네 사람이 공통으로 지닌 미덕은 바로 여기에 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이 결국 관객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태도. 무대가 끝나면 인사를 더 깊게, 카메라가 꺼지면 스태프들에게 더 크게. 이 소소한 예의가 무명의 시간을 단단히 지지했고 지금의 환호를 더 멀리 데려갈 동력이 된다. 예능과 방송의 서사는 이 각성을 대중의 생활 속으로 더 깊이 들여보낸다.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장면 속의 서툰 웃음, 시골 장터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떼창을 만나 당황스레 웃다가 인해 곡을 멈추고 관객을 지휘하는 농담, 카메라가 잡아낸 아주 짧은 진심의 순간들. 그 순간마다 이 네 사람은 캐릭터가 아닌 사람으로 남는다. 팬덤이 사랑하는 건 결국 완벽한 우상이 아니라 성장하는 인간의 온기다. 그래서 각성은 단번에 완성되는 번쩍임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성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빛으로 바뀌는 현상에 가깝다. 신승태의 단단한 호흡, 최수호의 직진하는 체력, 김준수의 번역하는 귀, 김용빈의 그윽한 중저음. 서로 다른 네 개의 빛이 겹쳐질 때 스테이지 뒤편의 어둠은 오히려 무대의 밝기를 더 높인다. 이제 남은 것은 향방이다. 막을 내린 무대의 박수 소리가 아직 홀 안에 둥글게 맴돌고 있을 때 다음 공연을 예매하는 손길이 이미 사이트의 대기열에 줄을 선다.